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이케고요. 오늘도 안 좋은 데이터는 사실 없죠.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케의 주가의 강세 전환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 시장의 반등턴.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으로 시장이 저점을 확인하고 돌려나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어쨌거나 오늘 시장이 코스피 추세를 그냥 돌려버리는 흐름이 나와줬고, 보셨겠지만 이거는 제가 늘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를 안 하고 내 종목만 보면은 헛방을 많이 차요. 예, 헛발질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차전지 영상 찍을 때 반도체 코멘트 드리는 거고, 또 반도체 영상 찍을 때도 2차전지 코멘트, 시장 코멘트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조금 더 한층 더, 그러니까 시장을 좀 넓게 보고 종목을 좀 더 이제 다양하게 공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좀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늘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내 종목을 보는 그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뭘 봐야 되냐면, 왜냐면 이거는 이케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2차전지가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았거든요. 오늘 주도주는 명확하게 현대차와 기아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받쳐준 게 네이버랑 카카오였죠. 네이버 실적 발표가 나오고 양봉이 강하게 나와줬는데, 보시면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외국인 현물 매수만 해도 양시장 합치면 거의 2조예요. 근데 그 중에 1조 9천억이 코스피로 들어왔죠. 이게 시장이 보통 턴을 할 때는 대형주 쪽에서 주도주가 나와줍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11월 장 올라갈 때도 어쨌든 간에 마찬가지였고, 반도체 랠리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지금 걔네들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도해 나간다, 못 나간다, 그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반등 사이클, 반등 시그널이 나와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기대할 만한 거는 FOMC가 트리거가 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10월 31일에도 그때 똑같이 11월 1일날 FOMC였는데, FOMC 하고 11월 1일날 코스닥이 안 올랐어요. 근데 11월 2일부터 어마어마하게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지금 똑같아요. 10월 31일, 11월 1일 FOMC였죠. 그 다음에 당일날은 코스닥이 좀 별로였지만 어쨌든 간에 어제 막판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올라온 거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좀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쟤네들이 보여준 반등이 생각보다 강했다라고 하는 거. 코스닥이 정상의 흐름으로만 돌아오면은 지금 시장에 어떤 걸림돌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의 난이도를 높여줬던 PBR, 저 PBR 종목들. 오늘 얘네들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거든요. 얘네들이 오전에 대부분 다 조정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시가가 떠도 대부분 다 음봉이 나오고, 물론 얘네들도 아래 꼬리를 달고 양전환을 하고 이런 애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오늘 주도하는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당분간은, 그리고 오늘 선물 매수도 어마어마했죠. 제가 이케 영상 찍을 때 외국인 선물 중간에 몇 번 코멘트 드렸거든요. 외국인의 그 선물이 1월 2일부터 원웨이 매도했습니다. 그게 바뀐 게 1월 23일이에요. 코스피는 1월 23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외국인들이 선물 전환이 되면서. 근데 코스닥이 이제 일주일 동안 더 조정이 나왔던 거고, 그러다가 오늘 그냥 터져버리잖아요. 얘들이 이거를 지금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선물을 가지고 무조건 더블 포지션을 만들어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그냥 미는 업종, 혹은 내가 오늘 잠깐 좀 손 놓는 업종, 이런 거 공매도랑 그 다음에 이제 현물로 매수를 넣는 거랑 해가지고 수익 구간을 양쪽으로 다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막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포지션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했던 게 제가 이제 1월 달에 코멘트 드렸던 주된 내용이었고, 결국 그냥 결론은 시장이 이제는 좀 돌아갈 준비가 됐다. 이케도 오늘 유의미한 가격 18만원 넘어줬거든요. 네, 넘어주고 종가까지 살짝 밀렸는데, 어차피 18만원이라는 가격이 라운드픽의 저항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케를 볼 때 늘 만원 단위, 그 다음에 좀 중요할 때는 5천원 단위, 여기도 보면은 17만원, 18만원, 그 다음에 16만원 구간, 15만, 이때는 이제 15만 5천원이었죠. 아니, 15만원이었나? 네, 15만원. 그래서 제가 이때도 15만원만 지켜주면은 이케 포지션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이게 저점을 일단 내렸습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위로 액션을 강하게 주고, 이걸 꺾어가지고 저점을 깨버렸죠. 그 다음에 또 강한 액션을 주고 오히려 고점을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뭘 의도하는지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저점을 밀고 고점을 다시 한번 올렸다? 이 얘기는 보통 저점을 밀면은 고점이 낮아진다가 기본적인 어떤 차트상의 관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시가를 띄우고 위쪽으로 액션을 더 준 다음에 내려왔거든요. 이건 이케도 뭔가 그냥 물론 우리가 지금 액면분할이라는 그 공시를 확인을 하긴 했지만 어떤 의도, 꿍꿍이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액면분할 공시 나오고 이제는 진짜 어떤 뭐 그 마지막 퍼즐, 물론 마지막 진짜 찐 퍼즐은 시장의 반등이었지만 이케한테 부족했던 그게 채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케 영상을 지금 이 상장하는 날부터 찍으면서 가끔 이제 거의 뭐 한 2주에 한 번씩 액면분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액면분할이 필요할 것 같다. 액면분할 약간 무쇠처럼 액면분할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이제 시장의 반등톤에 어쨌든 간에 맞춰가지고 나와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퍼즐들을 하나하나 이제 맞추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흐름도 어쨌든 뭐 어디까지 찍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갭 구간을 좀 메꾼 다음에 그리고 17만원 정도만 찍어도 턴을 했을 때 부담이 없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어차피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윗꼬리 캔들들이 없고 여기에서 갭을 이렇게 띄운 게 아니라 밑으로 꺾은 다음에 갭을 띄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가랑 앞에 있는 이 고점 라인이랑 폭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메꾸고 가도 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여기를 메꾸고 가도 뭐 이 정도면은 무난무난하겠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갭을 메꿀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만들어지는 그 하락 사이클에 우리가 딱히 겁을 먹진 않았죠. 지금 굉장히 좀 정석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연기금 뭐 사모펀드 투신도 들어왔고 외국인들, 일단 이케의 그 주된 이제 가격을 형성해 주는 주체는 외국인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는 건데, 이게 딱 보면은 17,000주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6만이에요. 6만 주 중에 17,000주가 매수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거래량의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비중, 그러니까 매수 비중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수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번 키움 포지션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미래에셋이 매도가 나왔는지, 키움이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 결국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 포지션은 미래랑 키움입니다. 여기도 미래랑 키움이죠. 그래서 이게 음봉이 나올 때 제가 뭘 먼저 이제 확인하냐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키움, 그 다음에 미래에셋, 1등, 2등,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그리고 어떤 차트 흐름들, 그 다음에 시장 배경, 이런 거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지금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 구간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24년 상반기는 진짜 한번 큰 랠리가 좀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 빠지고 막 할 때도 이거 약간 의도적으로 뒷구간에 그냥 세게 올리려고 저런 식으로 뭔가 터는 건가 이 생각을 했죠. 왜냐면 해외 증시가 같이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는 미장이랑 일본 둘 다 어쨌든 간에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걔네들이 먼저 랠리를 만들었고, 일단 오늘 일본 쪽에서 그 중앙은행 금리 인상 압박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자금이 좀 들어올 확률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일본 랠리가 나오기 전에 그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지만 일본 중앙은행이 거기서 금리 동결 한번 더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간 거거든요. 엔저랑 맞물려가지고. 근데 이제 일본도 어쨌든 간에 금리를 좀 올리고 하면은 엔저도 약간은 좀 이렇게 정체 구간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물론 아직 1,300원 위쪽에서 놀고 있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1,200원대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시장의 흐름이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늦었어요. 보통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건 달러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달러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시장이, 특히나 신흥국 시장에, 이 신흥국 시장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냥 원달러로 볼 때는 원화의 강세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수출할 때 그만큼 우리나라에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거든요. 화폐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는 1달러 그러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1달러를 살려면 1,300원 줘야 되는데 이제는 1달러를 살려고 하면은 그냥 1,200원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수출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겠죠. 결국 이런 사이클들이 종합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늘 이게 다 나왔습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선물 포지션 매수 계약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달러 매도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빠졌죠. 그러면 이케의 지금 액면 분할, 이걸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케의 액면 분할 타이밍이 그냥 이제는 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 이케가 얘네가 지금 타이밍에 액면 분할 공시를 냈는지. 이거는 액면 분할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우리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그 관점을 접근을 하지만 문제는 이 뒷구간에 그 액면 분할이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만들 수 있을지. 그래서 액면 분할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 종목의 재료가 뭔지를 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액면 분할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이케의 그 포텐셜이 저는 가장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미 과거에도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렇죠? 뭐 이런 움직임을 지금 당장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이런 움직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케는 캔들의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고 시원하게 내려꽂고,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적응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적응을 못 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적응을 하셔야 돼요. 음봉이 크게 나온 날 다음날 또 양봉이 크게 나와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가고, 또 양봉이 크게 나왔는데 다음날 음봉이 또 크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거에 이제는 쫄 필요가 없고요. 저는 18만원 이제 위쪽으로 종가를 올려주면 여기서부터는 이미 여러 차례 여기 다 먹은 구간이거든요. 21만원, 20만원 이하 구간은 이제 여기를 뚫으려고 시도를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반등을 보고 나서 이렇게 좀 기다렸던 거죠. 사실 올라갈 거는 알고 있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게 그거잖아요. 시장 반등 안 나오는데 나 홀로 막 호지 던지고 올라가봤자 암만 그게 이케라고 하더라도 10% 올라갈 거 5%밖에 못 올라가고 15% 올라갈 거 10%밖에 못 올라간다. 근데 시장 반등턴에 맞춰가지고 올라가 주면은 10% 올라갈 거 15% 올라가고 15% 올라갈 거 20% 올라간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기다리고 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케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을 잘 한 거죠. 어차피 1월에 하락 구간도 혼자 잘 막았고, 그쵸? 그 다음에 위쪽으로 액션 주고 조정도 잘 줬고, 우리가 약간 찜찜해했던 갭 구간도 얼추 메웠고, 2차전지가 그렇다고 오늘 반등을 아예 못 보여준 것도 아니고, 네.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모두 이제 고려를 하면은 2월 중으로는 좀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겠죠. 지금은 뭐 업종이 이게 뭐고 막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안 좋을 때, 약세일 때 강세를 보이는 그런 업종만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은 다 어떤 수익적인 메리트는 있을 거라고 봐요. 오늘이야 뭐 현대차 기아가 올라가고 네이버 카카오가 주도로 시장을 올렸지만 뭐 이러다가 중간에 반도체도 한번 랠리를 줄 거고,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중간에 강세를 보여주면서 반등 지금 다 밑에 있으니까 반등을 좀 강하게 시도를 할 거고, 그러면서 시장은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주도업종 하나만 가지고 지수가 올라갈 만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어쨌든 간에 저 PBR입니다. 걔네들이 잠깐 시장을 굉장히 좀 꼬아놓긴 했지만 어쨌든 걔네들도 지수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걔네들을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쭉 돈을 한번 넣어놓고 오늘 그 돈의 일부를 이제 좀 돌렸죠. 현대차, 기아, 네이버, 카카오로. 그러면서 시장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유입을 시켰습니다. 물론 그 금액은 이제 기관들의 어떤 매도했던 금액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외국인들의 이제 시장에 밀리듯 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또 들어오는 그런 자금들도 섞여 있겠죠. 지금 저는 우리나라 시장의 불리한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퍼즐들이 좀 맞춰지는 게 아닌가. 이제 이케만 그 흐름을 좀 잘 따라가 주고, 중간에 2차전지가 좋을 때 호재가 얼마나 좀 많이 나와주는지, 이런 호재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를 올릴 생각이 있으면은 알아서 2차전지가 좋을 때 그런 이슈들을 내보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사실 걱정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뭐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산다라고 해봤자 뭐 호가 한두 개 뭐 올라가고 끝나겠죠.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1조에 육박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제 2월달은 좀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케도 모니터링 틈틈이 열심히 하시고, 또 대응할 부분이 중간중간 나오면은 대응하고, 그 다음에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뭐 다음 주 같은 시장, 다다음 주 노다지죠. 예, 명절을 물론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 거래일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대신에
2월 달에 거래일 수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명절도 있고 신날도 있어가지고 3일절 막판 이제 3일절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짧은 시간 동안 좀 이렇게 등락폭을 크게 가져갈 것 같아요. 조정 줄 때도 한번 팍 주고 올라갈 때도 그냥 오늘처럼 그냥 팍 올려주고 그 흐름에 내가 최대한 소외를 안 받는 거. 예, 그것만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2월에 대응을 잘 하면 이케는 뭐 할 거 다 했잖아요. 이미 좋은 가격대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뭐 보통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도 코멘트를 드렸고 이 구간 오면 어차피 이때 제가 이거 내려온다. 그리고 다음 날도 내려온다. 저점 노려가지고 그냥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돌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익을 뭐 즐기면 되는 그런 사이클. 뭐 차트가 지금 우리의 흐름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도 원하는 대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1월 달에 내가 좀 다른 종목들의 손실을 보신 분들 2월 달에는 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런 시장이 겁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기아가 신고가를 뚫었다. 현대차들이 저런 움직임을 보여준다. 물론 걔네들도 중간중간에 쉬는 구간 나오겠지만 이거는 걔네들이 더 올라가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시장이 한번 이렇게 강하게 올려줄 준비를 저는 사전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케도 그 흐름을 맞춰줘야겠죠. 놀지 마세요. 예, 지금은 2월 달은 진짜 두 팔 걷고 매수 버튼 많이 눌러야 됩니다. 예. 바이 더 팁 아시죠? 코로나 때 한창 많이 돌았던 주가가 빠지면 그냥 사라. 예. 빠지면 사고. 왜냐? 시장이 어차피 유동성이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쨌든 간에 저점을 막아주는 시장이에요. 빠지면 사야죠. 물론 그게 뭐 어떤 재무적인 뭐 문제가 있고 막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빠지는데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도 업종들, 예, 그런 주도 업종이나 주도 종목, 뭐 아무래도 중대형주 쪽이 좋겠죠. 물론 이케도 이제 시가총액만 보면은 중형주급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그게 상관이 없겠지만 소형주가 메리트를 갖는 시장은 아닙니다. 이제는 2월 달은 중형주급 이상의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료정보 신청 누르시고 이케 남겨주시면 제가 기회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제는 매수 안 하면 바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달 동안 확인해야 됐던 거 다 확인했거든요. 오늘을 기점으로 그게 다 나와줬거든요. 그러면 움직여야죠. 네, 내가 뭘 살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무료 종목 받아보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시장에 강한 종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런 종목들을 효율적으로만 잘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면은 수익 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종목들 저희가 또 유망 후보군 종목 맵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니까 같이 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진짜 짧게 하려고 했거든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저도 K 직장인이라 금요일은 모든 걸 다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가가지고 뭐 해나 한 잔씩 먹거나 뭐 그러고 싶은데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반등이 너무나 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이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너무 좀 길어졌네요. 예, 주말 푹 쉬시고 뭐 다른 종목들도 손실이 커가지고 아마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차분하게 그런 종목들도 반등을 기다려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